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주찬호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선거일인데 선거일에 알아야 될 노동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천호입니다. 네, 오늘 직원들이 만일 이 투표를 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그 투표하는 시간은 봉급을 줘야 됩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네, 캘리포니아 일렉션 코드 14,000에 의거해서 2시간까지 유급으로 페이가 가능합니다. 2시간. 네, 네. 근무 시간 외에 충분히 투표할 시간이 없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유급 휴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허. 투표 시 2시간의 유급 페이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핸드북 휴가 섹션에 회칙이나 팔러시로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허. 간혹 이제 회사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투표 유급 휴가 대신 적립된 병가나 적립된 휴가를 대신 사용하라고 권장할 때가 있습니다. 노동법의 위반 사항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2시간에 대한 페이를 투표 유급 페이를 다른 적립된 휴가에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2시간 이상이 걸린다면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말해서 직원이 사실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투표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만 이제 유급으로 페이가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직원은 투표 시간이 업무 중에 필요하다면 2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융통성 있는 flexible work hour나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2일 전 통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한 가지 이제 회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이제 회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직원이 투표하는 시간이나 스케줄링을 회사의 운영에 최소한 지장을 주도록 직원에게 업무 시작 시간 아니면 종료 시간에 맞추어서 투표하라고 요구 가능합니다. 어허. 어허. 네, 선거나 투표할 권리 또는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직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회사 측에 있는 건가요? 네, 회사 측에 있습니다. 일단 포스터를 게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네. 잘 보이는 장소에 10일 전에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Secretary of State 웹사이트에 가시면 한 10가지 정도의 언어로 된 포스터를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remotely working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회사의 포스터가 직원에게 통보가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포스터 대신에 이메일로 이제 통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포스터를 보셨겠지만 보면은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통지문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충분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노동법 차원에서는 직원이 투표하도록 회사가 도움 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투표하는지 모르는 직원에게 정보를 미리 전달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선거 당일날 오늘이 되겠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융통성 있는 스케줄을 허용을 해서 직원들이 투표하게끔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팅 같은 거를 굳이 오늘은 잡지 않는 그런 융통성 있는 스케줄을 허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선거 당일이 아니고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early voting을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투표를 안 해도 미리 투표한 사람에게도 유급으로 2시간을 지불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업무 시간을 줄여서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를 완전히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날 뭐 하루 쉬죠.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회사나 경영진이 직원에게 어떻게 투표했나, 어떻게 투표하라고 이제 어떠한 영향력도 직원에게 행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만약에 직원이 투표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시간이 네. 한 서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네. 이제 2시간은 이제 유급이고 나머지 시간에 네. 대해서는 페이를 안 해도 되고요. 그 맞습니다. 다음에 그걸로 직원을 뭐 야단을 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전혀 금지된 사항입니다. 네. 만약에 회사에 공고를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열흘 전에 네. 그거 규정을 몰라서 공고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슨 회사가 겪어야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불이익이 따로는 없고요. 예. 이제 주마다 이제 벌금이 주어지게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벌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선거하는 날, 이 오늘 같은 날, 이 회사가 조심해야 될 이슈들이 뭘까요? 네, 조심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 사이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과 의견이 어떤 분쟁으로 번져서 직원의 화합과 업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견 제시에 전혀 서슴지 않는다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선거가 되겠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나 비즈니스하는 워크플레이스에 TV를 계속 켜놓는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계속 켜놔서 그 결과를 계속 일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액세스를 리밋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선거를 보면 많은 혼란과 어쩌면 프로테스트나 폭동까지 예상하는 이 시점에서는 직장 내 안정과 평화가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이제 집에서 일을 하고 컴퓨터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많은 이러한 이 소셜 플랫폼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나 의견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더 오픈하게 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 부모님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아주 정치적인 발언이 됨으로써 네. 굉장히 뜨거운 다이얼로그가 생겼고요. 결국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정치적 발언이 언쟁과 다툼이 되기에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직원의 발언이나 의견이 회사의 팔러시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나 일단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적용되는 회칙은 직접 출근해서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똑같이 적용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괴롭힘이라든지 차별, 보복 이런 모든 행위가 온라인에서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불가피하게 이제 저희가 헌법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언론의 자유가 이제 여기서 일부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프리 스피치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컴퍼니는 회사의 팔러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발언을 금지할 수 있고요. 적어도 근무 시간 내에는. 그리고 근무 시간 내에는 또 이런 민간 기업은 위반 시 징계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법이 그렇듯이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보게 되면 이제 합법적인 근무 시간 외의 활동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특별히 이제 합법적인 정치 활동에 대해서 직원을 굉장히 보호하고 회사의 보복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요, 직원이 불쾌하고 공격적인 그런 정치적인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또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회사가 해고할 수 있습니까? 네. 굉장히 센시티브한 질문입니다. 법이 주마다 다를 수가 있겠고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웨스트버지니아, 미국의 한 12개 주 이상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직원에게 해고, 그다음에 retaliation, 보복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합법적인 정치 활동이나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하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특히 캘리포니아는 금지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온라인 발언이나 포스팅이 나이, 인종, 종교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프로텍션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직원은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선거를 논하다 보면 이 누구를 지지하냐를 논하다 보면
나이, 인종, 종교가 이번 선거엔 특히 빠질 수 없을 때가 많고요. 그렇죠. 네, 이번 선거는 더더욱이 인종과 종교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직원이 이러한 포스팅을 할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정치적인 발언인지 아니면은 노동법의 저촉을 받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인지를 회사는 가능한 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기억을 해보면 얼마 전에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죠. 공공장소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이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한 여자가 결국은 직장에서 해고된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도 보도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직원의 정치적 활동 또는 발언이 자칫하면 이제 노동법 저촉을 받는 인종, 종교 차별이 될 수 있고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누가 지나 이 포스팅한 직원, 발언한 직원이 지는 게 아니고 회사가 손배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요즘 뭐 네. SNS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SNS와 관련해서 회사가 회사 규정을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네. 소셜 미디어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policy 자체를 사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 내 소셜 policy를 추가 또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정치적인 발언, 오늘 선거가 끝나면 이제 선거에 대한 일렉션은 지나가겠지만 정치적인 발언 외에도 누구를 정말 싫어하는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아니면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발언들, 아하. 아니면 이제 직장과 직원의 안전을 위협한 수준의 그러한 악영향을 끼치는 언행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가장 통상적인 거는 이제 기밀 정보를 누설하고 정확지 않은 회사 정보를 이제 명예훼손적인 포스팅을 하는 것들, 회사 측에서는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에 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뭐 정말 아유 나 그 후보는 정말 싫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삼가야 되겠네요. 직장 내에서는. 직장 내에서는 굉장히 센시티브한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특히 근무 시간 내에는 네. 회사 측 경영진 쪽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모니터링 그렇죠.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아 변호사와 함께 선거일에 알아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